오늘은 여러분들이 158쪽에서 이제 행정입법이라는 작용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행정입법을 마무리를 칩시다. 행정입법은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응? 네. 아니면 또 어떤 걸 말할 때도 있어.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은 법을 행정입법이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작용. 그래서 여기 제 1절, 그러니까 158쪽에 이제 거기 개설 부분은 뭐 밑줄 치고 암기하고 이럴 부분은 별로 없어. 응?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의 의미 종류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법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걸 행정입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법은 국회가 법률을 만들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하지. 근데 이제 국회가 만드는 법률도 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법은 만들면 특정한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거 아니잖아. 이제 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하는 거냐.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 만들면 모든 국민 대상으로 적용하죠. 응?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적용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고, 또 하나의 성격은 법은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생긴 특정한 사건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법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뭐야? 계속 반복 적용되잖아. 그래서 불특정한 사건에 계속 반복 적용되죠. 이런 성격을 뭐라고 불러? 추상적인 성격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입법의 의미 종류의 동그라미 1번 읽어나가면 행정기관이 법조문 형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이렇게 정의해놨지. 그래서 하나만 믿으자. 법은 무슨 속성을 갖는다고 원칙적으로? 응? 거의 99.9% 무슨 속성?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속성을 갖는 거야. 응? 그 단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 단어를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어. 응?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첫 번째 누가 만드느냐, 행정기관도 누가 만드느냐. 행정기관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국가행정기관, 대통령, 장관 이런 국가행정기관이 있고, 지방 우리 인천시장, 구청장 이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2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만드느냐, 제정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응? 또 이것도 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도 행정입법이야. 그 다음에는 또 니은번 이게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인지, 아니면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 지키라고 만든 법인지, 그거에 따라 법규명령이라는 거와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건 눈으로 읽어 그냥.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 지키라고 만드는 법. 이건 행정기관이 원래 우리가 상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놓으면 각각 입법부 내부의 일은 입법부가 알아서 만드는 거고, 행정부 내부의 일은 행정부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행정부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 지키라, 응? 이런 거 만드는 건 원래부터 알아서 만드는 거야, 행정기관이. 응? 그런데 문제는 국민에게까지 효력 갖는 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 미치는 법 있지? 이거는 원래 행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거는 상권분립 원칙상 원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 국가의 법 체계는 국민들이 일단 합의를 해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합의해서 정해놓으면 그걸 다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일단 뭐에서 출발하냐면, 원래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만드는 건 못하는 거였다. 만드는 거는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 조직 구성원들 지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만 행정기관이 만들 수 있는 거였다, 법도. 하지만
세상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그러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 사항이지만 국회가 법률로 다 정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생겼고 오히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일은 행정기관이 더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 행정기관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회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다. 응? 그러면 근데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막 정하면 좀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어. 그래서 타협을 했어. 어떻게 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이거는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도록 하되 법률로 중요한 거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으로 야 뭐뭐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 무슨 부처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라고 국회가 법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행정기관도 권한을 받아 국회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타협이 이루어진 거야. 응? 그래서 거기 이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부분이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세 가지가 써 있어. 원래는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못 만들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다. 응? 그러면서 이제 뭐 밑줄 칠 건 아니지만 복위임 금지 원칙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국민이 자기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 만드는 거는 국회한테 위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국회가 또 다시 그걸 행정기관에게 만들어라 위임하는 거 다른 기관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하라고 또 위임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복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국회만이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에서 그런데 뭐 시대 상황이 꼭 그렇게만 될 수는 없단 말이야. 응?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일본의 세부적인 여러 가지 국회에서 법률 만들면 토론하고 뭐 여당 야당 반대도 하면서 이 뭐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법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응? 국가에 긴급한 위기가 생긴다는데 이러면 빨리 뭐 법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국회에서 그거 어떻게 빨리 만들어주냐. 그러니까 그런 비상 상황 같은 때는 예외를 인정하자 등등. 또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법률로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야. 획일적으로. 응? 근데 지역적 특성은 또 고려 못 하잖냐.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등등 해서 결국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복위임 금지 원칙. 국회만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만들 수 있다 해서 이러이러한 기억부터 뭐 리을과 같이 써놓은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게 되었다 이거야. 응? 그러나 어디까지나 행정기관 만들고 싶다고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지멋대로 만들도록 하는 건 상권분립 원칙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즉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꼭 법률로 정해놓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국회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또 국회가 행정기관에게 뭐뭐 정해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면 그 정하라고 하는 사항을 정하라고 한 범위 내에서 정해놓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만들도록 허용한다. 그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 워낙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전문적인 사항이 늘어나고 또 수시로 변동이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법 만들어 놓은 것도 자꾸 빨리빨리 개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럴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점 더 뭐가 늘어날까?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게 늘어나요. 이게 시대적 추세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 뭐가 안 좋냐? 국회는 거의 그냥 껍데기만 대충 정해놓고 다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다 니네가 내용 정해 하는 식으로 막 넘겨주는 현상도 생겨나. 이러면 사실 권력분립 원칙이 껍데기만 남는 거야. 사실은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알맹이는 다 정해버리는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해서 알맹이는 다 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 야 이것 좀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어디까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효력받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그 한계 어느 선까지 만들도록 할 것이며
응? 그 선을 넘으면 또 어떻게 이걸 통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오늘날의 관심사야. 응? 그게 이제 세 번째 논점,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오늘날은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만들도록 허용하는 게 인정되고 있다. 응? 허용되고 있다. 이런 선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제2절 법규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응? 자, 우선 용어를 익혀보자. 법규명령,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뭐 누가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면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은 그러니까 공부의 주 테마로 보통 행정법, 총론, 9급 범에서는 잘 다루진 않아. 7급에 가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행정까지 포함하니까 거기서 주로 다루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에만 초점을 둔다면,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한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용어를 풀어보자. 우선 이 명령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에서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보통 명령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여요. 응? 근데 우리가 더 좁히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응? 그래서 요 단어의 요 이름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라는 뜻이다. 응? 근데 요 앞에 법규는 뭐야? 그 행정기관이 만든 법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야. 이 법규성, 법규라는 말 어디서 한번 나왔었냐면, 앞에서 법치 행정 원칙 중에 독일의 오토마이어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런 말 나왔었지. 여기서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 할 때 법규의 의미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받는 법을 법규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뭐였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받는 법규를 만들어내는 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이다. 그죠?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그거 생각나지? 그래서 그러면 요 단어를 합치면 요건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 즉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있는 법을 법규명령이라고 그렇게 성질을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158쪽의 맨 아래 법규명령 하면 무슨 단어가 중요한 단어겠어? 여기서 법규성이 가리키는 거. 응? 법규명령이란 어쩌고저쩌고 해서 헌법이나 법률로부터 권한이 부여돼서 권한받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이 단어 밑줄 쳐.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 그 단어 밑줄 쳐. 응? 그럼 뭐 그게 동어 반복이나 마찬가지지 않아?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다. 법규명령이란 무슨 뜻? 응? 두 번째 줄. 법규의 성질, 대외적 구속력이 있단 말이야. 이 대외적이란 말은 행정조직 밖에까지 효력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도 구속하고, 응? 법원도 이에 따라 재판하도록 구속하는 거야. 응?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말로 이게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말을 같은 말로 봐도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그러면 그거 또 풀어 쓴 거야.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대외적 구속력 있다는 거는 뭔 뜻이냐? 그리고 누구에서?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들도 지켜야 되고, 응? 또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도 지켜야 되고, 법원도 이에 따라 위법인자인지 재판해야 되고, 응? 그러니까 다 모두를 다 구속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번에 무슨 단어 나왔어? 양면적 구속력이라는 단어. 응? 이줄 쳐줘. 양면적 구속력 뭐야? 양쪽 다 구속한다는 거지. 행정조직 구성원도 구속하고, 행정조직 밖에 있는 자들도 구속하고, 응? 양면적 구속력. 그 다음에 법원도, 행정조직 밖에 있는 법원도 따라야 돼. 이에 따라 재판해야 돼. 그래서 재판 규범이 된다. 이래 재판 기준이 되는 법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번에 또 재판 규범도 된다. 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이것도 다 법규명령의 성질하고 연관된 거야. 자, 법규명령은 국민하고 사이에도 효력 있는 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만약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 법규 명령에 위반해서 어떤 법집 행위를 하지?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거 국민하고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거든. 국민하고 사이에서 그 한행이 위법이 됩니다. 응? 그래서 자, 첫째 줄 법규 명령에 위반한 행정기관 행위는 위법된다는 말이 중요해. 위법.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무 당연한 논리야. 국민한테 위법인 행정 조치 나간 거지? 그러면 위법인 조치로 우리 배운 용어 자기의 법률상 이익,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죠? 또 뭐야?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도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그건 다 배운 논리 연결되는 거지. 여기서 위법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응? 응. 자, 그러면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가볍게. 자, 우리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 이거 대통령이 만든 법이야. 응? 대통령이 만든 법의 한 종류. 대통령령인데 이 법에 뭐라고 써놨대? 야,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한대? 해당 시험은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 자격 제한한다. 이런 내용인데 시험의 포인트는 마지막 미죠. 이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업무 처리 그렇게 하라고 만든 법이냐? 아니면 행정조직 밖에 있는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있는 법이냐? 문제가 됐는데 결론은 뭐야? 이거는 내 셋째 끝에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정해놓은 재량준칙이라는 이게 행정규칙의 한 종류인데 그런 정도에 불과한 법이 아니고 뭐래 결국 일반 국민, 법원 모두 다 구속하는 법규 명령이래. 응? 여기 중요합니다. 즉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 재량준칙 다른 말로 행정규칙이야. 응? 그런 조직 내부의 법에 불과한 게 아니고 뭐라고? 응? 국민도 법원도 다 구속하는 법규 명령이라는 얘기 꼭 알아두고요. 응? 응. 자, 그다음에 그러면 미리 공부해 보자. 이게 이제 일단 저 뒤에 행정 규칙이라는 데를 가봐. 이 좀 내용이 좀 긴데 그 어디를 먼저 가보냐면 179쪽을 먼저 또 잠깐 펴봐. 응? 179쪽을 잠깐 펴봐. 179쪽에 제3절 행정 규칙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학자들은 행정 규칙이라고 그러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행정 명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응? 이 같은 걸 지칭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여기다 원래 명령자 붙이는 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명령자를 붙이는 게 일관성이 있어. 법규 명령, 행정 명령. 근데 명령자는 일상적으로 뭔가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게 뭐 해라 개별적으로 지시 명령 뭐 이런 뉘앙스가 좀 강하지. 그래서 이게 법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요 말로 많이 부르는 거야. 학자들은 행정 규칙이란 말로. 응? 근데 이따 이제 판결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판결에서 행정 명령이라는 용어를 꽤 써. 응? 자, 요거는 읽어보면 이것도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거든. 그런데 동그라미 의에서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인정 안 되는 거야? 둘째 줄 그 밑줄 쳐. 법규성이 없는 거. 응? 다른 말로 법규성 없는 거. 법규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아까 대외적 구속력. 행정조직 밖에는 효력이 없는 거야.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따르라고 구속하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조직 내부법이야. 조직 내부에서만 조직 구성원들 지키라고 만든 법이야. 응? 그거를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보통 이런 이름을 많이 붙여. 뭐뭐 훈령, 뭐뭐 예규, 뭐뭐 지침 고시 이런 명칭이 많이 붙는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조직 내부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쌍거리 2번 법규명령과 차이. 자, 행정규칙은 요거 쌍거리 2번 법규명령과 차이 잘 공부해둔다. 응? 자, 동그라미 1번 권력적 기초의 행정규칙은
모든 국민들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 그걸 일반 통치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근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행정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행사하는 특별한, 그러니까 그런 권력 있지, 그런 걸 특별 권력이라고 하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특별 권력을 기초로 만드는 거야. 특별 권력 관계에서 특별 권력. 동그라미 2번. 이거는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을 정하는 거라. 그는 국회로부터 법률로, 국회가 만든 법률로 야 니네 행정조직 내부의 일 이렇게 만들어, 권한 안 받아도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이니까 행정부가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거로 봐요. 따라서 법률에 권한 받아야 돼? 법률부터 만들어라 권한 주어져야 돼?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응?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응? 좀 더 세게 말하면은 국회로부터 만들어라 하고 법률에 의해서 권한 안 받아도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거야, 행정부가. 응? 즉 법률에 근거 없어도 상급기관은 하급기관 지휘감독해서 제대로 하나 감시해야 되잖아. 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감독하는 권한 속에 당연히 업무 처리 지침 내려보내고 근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감독권, 즉 상급관청의 감독권만 갖고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굳이 법률에 근거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읽으면서 법규명령하고 차이점 얘기하는 거야. 응? 그 괄호 속에 국민에게 효력갖는 법을 행정기관이 만들려면 다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거지, 그지? 동그라미 3번. 대외적 구속력. 일반 행정직 밖에 있는 국민하고 법원 구속하는 힘이 있다 없다? 그게 있으면 우리가 법규성이 있다고 그러고 법규명령이라고 칭할 테지? 그게 없단 말이야. 응? 대외적 구속력, 재판 규범성 없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없기 때문에 둘째 줄 뭐야?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국민이나 법원을 따르라고 구속하는 힘 없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이따 공부하겠지만 국민에게 효력갖는 법을 만들려면 이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되니까 만드는 절차도 엄격하게 해놓고 또 국민이 명확하게 알아야 따를 거 아니야, 지키고. 그래서 딱 법조문 형식으로 문서로 반드시 정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이 있어요. 국민의 효력갖는 법 만드는 거는. 근데 이거는 조직 내부의 일처리, 또 내부 구성원들 근무 기준 이런 거 정하는 거라, 뭐 조직 구성원들만 알면 지키게 돼 있는 거라 조직 구성원들에게만 알려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문서로 만들고 뭐 이렇게 지키라고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뭐 구두로 지침 내리고 이거 따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절차도 뭐 간단해.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엄격하지도 않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응? 또 첫째 끝에 대외적 공포 필요 없다. 이거 국민이 지켜야 될 법도 아닌데 뭐. 응?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리면 되지, 국민한테 공포하는 거, 이런 법 만들었다고 행정위원이 알려야 돼? 필요 없는 법이지. 응?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이 조직 내부법이야. 행정규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질을 말하는 법은 조직 내부법이라서 조직 구성원들 복종해야 되거든. 근데 안 지켰다, 위반했다, 복종 의무 위반했다고 징계합니다. 그래서 위반의 효과 징계는 돼요. 공무원들이 위반하면 징계는 받게 되지만 이거 국민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 아니라서 이게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응? 그래서 위반의 효과 위법이 아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위법 아닙니다. 징계 사유만 될 뿐이다. 응? 근데 법규 명령은 아까 위반하면, 공무원들이 위반하면 바로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인 행위가 돼버리는 거야. 응? 그런 차이.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응? 자, 이렇게 일단 구별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우리 법규 명령으로 돌아가. 159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159쪽의 종류,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 그죠? 뭐 여러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효력이 어느 정도냐,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법을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 헌법이 최고 효력 갖는 법, 그 다음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 두 번째 효력 갖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헌법하고 법률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그 헌법이나 법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 거냐?
그걸 비교해서 말하면 자 이런 용어가 있어. 비상명령이라는 용어가 있어. 응? 비상명령. 자 요거 키워드 헌법과 같은 효력. 헌법의 효력. 그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같은 효력 인정되는 거?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나라도 있긴 있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있대. 프랑스는 대통령이 국가 위기 시에 뭔가 대통령이 뭘 만들어 놓으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이런 규정이 헌법에 이제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응? 그래서 끝에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 안 돼.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위원회 만드는 법 중에 최고 헌법과 같은 효력까지 인정되는 거는 현재 없다. 응?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정도의 효력 인정받는 건 있어요. 행정위원회 만드는 것 중에. 그래서 자, 용어 법률 대의명령이라는 용어 나왔지? 법률 대의명령이라는 건 그 의미가 뭐야? 그 옆에 법률의 효력.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 인정되는 거. 응? 예외적이지만 있어 없어 우리나라? 있어. 그래서 그 끝에 뭐 있어? 대통령이 국가 긴급사태 시에 만드는 긴급명령이라는 거와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거 있어. 응?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북한 뭐 전쟁이 발생했다든지 뭐 전쟁 위기 상황 뭐 이런 때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거. 또 재정 경제적인 어떤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 해서 그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걸 인정해 줍니다.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행정에 만드는 법 중에 효력 제일 센 건 바로 이 법률의 효력 인정받는 거야. 이름하여 법률 대위 명령. 대위는 이제 같은 효력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법률 종속 명령. 그럼 뭐야?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걸 말하는 거야. 응?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법을 법률 종속 명령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99.99%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야.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야. 응? 다만 예외적이지만 법률 대의명령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응? 법률 종속명령.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 법률 99.9%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법 이건 또 행정기관이 뭔 내용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위임명령이라는 거와 집행명령이라는 거로 나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끝에 둘째 줄 끝에 내용상 뭐와 뭐로 나눈다? 위임명령이라는 거와 집행명령에는 두 종류로 나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자, 우리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 법규명령은 그 효력 정도로 가지고 따지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류가 있어. 효력 종류로 잘 부러지지? 보면은 법률 대위 명령, 그죠? 이게 있지. 그다음에 법률 종속명.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건 이렇게 두 종류야. 응? 효력 정도를 가지고 따지면 법률 대위 명령, 법률 종속 명령. 응? 자, 그다음에 법률 종속 명령은 다시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응? 위임 명령이라는 거와 집행 명령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응? 요렇게 체계도를 행정 입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체계가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거하고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효력 센 거 뭐야? 법 중에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죠? 그런데 법률하고 효력이 같은 거 인정되는 거 있어요. 행정위원회 만든 법인데 그게 바로 대통령이 만드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그지?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이나 경제에 관해서 정해놓은 거. 요거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지만
법률하고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거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 그 다음에는 법률보다 효력이 낮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든 법 중에서 대통령령, 그 다음에 효력세, 그 다음이 총리가 만든 법이 효력이 세고, 응?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만든 자기 부처 업무에 관해서 장관이 만든 법을 부령이라 그래. 응?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밑에는 내려가면 또 뭐 있어?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이 있어서 인천시를 기준으로 따지면 인천시 조례가 그 다음 효력, 그 다음에 인천시장이 만든 규칙 또는 교육감이 만든 교육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천시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돼? 업무 수행할 때, 응? 이 밑으로 인천시 조례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규칙 또는 교육행정직 담당하면 교육에 관한 교육감이 만드는 교육규칙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천시 공무원 되면 지켜야 될 법이 이렇게 많아. 그치? 응? 범법, 법률, 대통령, 총령, 부령, 수령. 내려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있을수록 상위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선언을 대놓고, 내려올수록 조금 더 특정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역적인 일 정해놓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쌍가로 2번 내용에 따른 구분, 여기도 구분이다. 자, 여기서 가지시면 법률 종속명령은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걸 말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위임명령, 집행명.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써놔. 자, 위임명령 뜻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만들어 놓는 거다. 국회가 야 장관 너 뭐 이 법률에서 정해놓은 뭐뭐에 관해서 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 이렇게 권한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은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정할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에게 위임을 해준 거야. 권한을 넘겨준 거야. 그래서 국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는 법이야.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 만들어 온다 그래서 위임명령이라고 붙인 거야. 응? 그러면 자, 이걸 생각해. 위임명령은 국회가 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어떤 세부사항을 어떤 장관 네가 정해, 이렇게 권한을 준 거지. 정하라 그랬으니까 뭘 정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새로운 사항,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해놓지 않은 새로운 사항, 세부적인 걸 정해라, 이렇게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있어. 이거는 정하라고 했으니까 정하는 거야. 응? 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야, 왜 위임 명령이라고 이름을 치지?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런 거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원래 지멋대로 못 정하는 거야, 행정기관. 그러니 뭐 있어야 돼? 이거는 위임이 있어야 돼.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률로부터 정해라, 권한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 응? 위임 받아. 위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법률에서 행정위원회 권한을 숫자 한자로 줄 숫자를 써서 권한을 주고 있어야 돼, 만들라고. 그래서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다. 자, 위임명령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보자. 이거는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거니까 상위법인 법률에서 만들어라, 위임을 해놨어야 된다, 수권이 있어야 된다. 대신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를 세부사항을 정해라 했으니까 그 정하라고 한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옆에 이제 표에서 위임명령에서 요 얘기 써놓은 거 아니야? 위임받아 만들어 온 건데, 동그라미 2번 위임명령 2번에 두 가지 믿으셔야 돼. 첫째 줄 뭐가 있어야 돼? 상위법령에 의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이게 하나. 대신에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위임은 받았으니까 뭘 정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이걸 새로운 법규상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입법상이라고도 하는데 정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반면에 이거하고 또 대비돼. 자, 이거는 집행명령이래. 야, 원래 행정기관의
기본 임무가 법을 국회가 만든 법률을 현실에 집행하는 거예요. 원래 행정기관의 일은. 그렇지? 그런데 이게 법을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걸 현실에 집행하려니까 뭔가 행정기관마다 다 집행에 들쑥날쑥 통일성 없이 막 집행이 될 우려도 있어.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법률을 통일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행의 절차, 법률을 집행하는 절차, 집행하는 방식 등 이런 거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국민에게 법률을 집행할 때 따라야 될 통일된 절차, 방식 이런 거를 또 행정관이 정해놨는데 그거를 집행명령이라고 그래. 응? 그래서 이 집행명령의 내용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법률을 집행하기는 법률 집행에 필요한 뭐 정하는 거야? 응?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통일된 절차, 응? 법을 집행하는 형식 이런 거를 등을 정한 거야. 응? 근데 이거는 이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률에서 다 정해놨고 그걸 충실히 현실에 적용,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같은 것만 정해놓은 거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아니야. 새로운 사항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굳이 법률로부터 뭐 이런 거 정해라 권한을 꼭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응? 그래서 이게 집행명령 동그라미 1번은 뜻. 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했었어? 응?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으로도 만들 수 있고 상위 법령에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 수권 필요하지 않다. 응? 이거 중요.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우리 헌법에서 행정기관 중에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사람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다. 장관하고 대통령한테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권한이 있다고 헌법에서 인정을 해줬어. 그것만 국민의 효력 갖는 법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그것만 인정됐어도 법률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법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 부여받은 행정기관은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대신에 뭐야? 상위 법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만 정해야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는 법률에서 어떻게 돼? 요거 세부적으로 뭐뭐 정해라. 딱 권한을 줘야만, 권한 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대비되지. 응? 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꼭 대비시켜요. 요런 것만 정하는 거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걸 정하려면 상위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야만 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행정위원이 요런 것만 정한다면 굳이 법률로부터 그래서 법률의 위임 수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다. 뭐에 관해서 정해라 이런 걸 굳이 없어도 된다. 응? 이것만 정할 수 있지 뭐는 못 정한다고. 새로운 우리가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새로운 법규상은 정할 수가 없는 것. 이거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그냥 내가 다 쓴 거야. 그래서 거기 표, 위임명령, 집행명령 요거 알아둘 거 뒤로 간다.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야, 그러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누가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또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나왔는데 그건 뭐 넘어가도 돼. 응? 네. 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통령령 그냥 읽어, 그죠? 대통령이 법률로부터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국민의 뭐 정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이 정해놓거나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해놓은 명령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응? 그럼 그냥 밑줄 칠 건 아니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걸 누가 만들었냐를 기준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대통령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 뭐뭐에 대해서 정해라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만들어놨으니까 또 내용적으로는 위임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지? 그런 거야. 응? 한편 콤마 뒤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것도 누가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면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그지? 내용으로 따지면 집행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응? 응,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밑줄 치자.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뭐라고 부른다고?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응? 무슨 시행령자가 많이 붙어요. 법 이름에. 응? 시행령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대통령령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응? 시행령. 그 다음에 우리 국무총리도 법을 만들 수 있고 장관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헌법 조항을 보자.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의 장은 자기네들의 그 부여받은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률로부터 또는 대통령령부터 위임을 받아 뭐 할 수 있어? 총리령이나 부령을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 우리 그거 법률이나 상위법이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만들어 놓는 거 뭐야? 위임명령이지. 총리가 위임받아 만들어 놓으면 총리령, 장관이 위임받아 만들어 놓으면 부령이 되는 거고 위임명령인 거지. 또 둘째 줄은 위임 없어도 소관사무에 관해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알아서 직권으로 만드는 명령이 집행명령이 되는 거지. 응? 내용적으로 보자면 응?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시행규칙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건 대체로 뭐가 많아? 행정규칙이 많아요. 응? 아니 행정규칙이 난다. 장관이 만드는 부령이 대부분 그래요. 응? 시행규칙 되게 부령입니다. 장관이 만드는 법을 시행규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동그라미 1번 눈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 야, 총리가 만드는 법이 효력이 셀까? 장관이 만드는 법이 효력이 셀까? 견해차가 있긴 있어요. 학자들 간에 견해차는 있는데 총리가 만드는 법이 세다 하고 보는 견해가 좀 다수 견해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판례가 아직 나온 건 없다. 가볍게 보고. 자, 동그라미 2번 이거 좀 중요하다. 자, 헌법은 자, 부령을 만들 수 있는 자를 누가 만들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거야? 행정 각 부의 장. 그러니까 뭐 국방부의 장관. 응? 그죠?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 각 부라는 게 행정 각부가 18부야. 응?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응? 그다음에 뭐야? 문화체육관광부, 그죠? 행정안전부, 뭐 많잖아. 18개 부, 과학기술부, 응?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행정 각 부의 장만이 소관 사무에 관해서 부령을 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뭐야? 이게 그 급은 장관급이지만 각 부의 장이 아닌 자는 부령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돼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번째 그때 국무총리에 직속된 기관의 장으로 국가보훈처장 이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됐어요. 응? 그렇지만 각 부의 장이 아니고 처의 장이거든. 응? 그러면 독자적으로 부령 만들 권한이 없고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총리 소속 기관이니까 총리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지.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중시. 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 헌법 규정에 따르면 부령은 누구만 만들 수 있다? 행정 각 부의 장만이 만들 수 있다. 응?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끝에 국무총리 직속기관장은 부령 만들 권한이 없다. 응? 독자적으로 법 제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해된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거 보면 이거 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뭐 정당사무 등등등등에 관해서 법 만들도록 권한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응? 자, 여기까지 위에 긴급명령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까지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국민이 어떻게 돼? 야, 국회 말고도 니네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각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니네는 어떻게 된대? 니네 행정기관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권한 준다. 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준 거야. 왜 이걸 얘기했냐? 밑에 감사원 규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감사원 규칙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자, 감사원 규칙은 동그라미 1번 눈을 읽어보되 동그라미 2번 헌법에서 만들라고 권한 줬대. 감사원들어 국민이 헌법에서 만들라고 권한 준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국회가 만든 감사원 법에 의해서 즉 법률에 의해서 만들라고 권한이 주어져서 만드는 거래. 응? 그래서 첫째
헌법이 아닌 법률의 근거, 헌법에 근거 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원래 국민의 권리움에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국회가 아니면서도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은 국민이 헌법에서 인정해준 기관만 만들 수 있는 거로 봐야지 않느냐. 그렇다면 감사원은 국민이 헌법에서 만들라고, 국민의 효력받는 법 만들라고 인정해준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만든 이 감사원 규칙이라는 이름의 법은 국민에게까지 효력 있는 법으로는 인정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기껏해야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지키라고 만든 법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야, 국민은 국회한테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만들라고 권한 줬는데, 국회가 다시 감사원이라는 기관에게 니네도 만들어 이렇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결국 국민이 감사원한테 직접 법제정 권한을 준 건 아니지만 국회한테 권한 주고, 국회가 다시 감사원에 권한 줬다면 한번 간접적으로 돌았지만 결국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회가 다시 준 거니까 결국 간접적이지만 국민으로부터 권한 받아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래서 이것도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 차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응? 결론은 마지막 줄,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응? 그럼 공부가 뭐야? 공부가 두 가지. 감사원 규칙은 다른 것들하고 달리 헌법에 근거가 있지는 않다. 만들라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응? 법률의 근거에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약간 이게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야? 그래도 국민하고의 사이에 효력 있는 법으로 본다라는 게 다수설이다. 응? 가로치고 아직 판례는 없음. 응? 응. 그건 뭐야? 우리 판결에서 감사원 규칙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인지 아닌지 아직 판결 내린 예는 아직은 없다고. 다만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는데 다수 견해가 법규 명령으로 본다는 거야. 응?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근거. 예, 근거. 일단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드는 거는 일단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큰 틀에서 한 줄, 법규 명령, 즉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만들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 상위법에 의해 만들라고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 응? 이게 일단 기본 선언. 자, 여기서 쌍가로 2번 바로 가. 쌍가로 2번 위임명. 이미 공부했어. 위임명령은 뭐 있어야 된다고? 첫째 줄, 법률이나 상위 명령의 개별적 수권이 있어야만 한다. 응? 동그라미 1번 꼭 체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요새 잘 내는데, 자, 법령의 위임 관계에 대해서 하위법 개별 조항에서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 해당 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판례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더러 뭐뭐 정하라 법률에서 위임을 했어. 그러면 대통령이 그 정하라고 한 걸 정할 때 이거 무슨 법률 몇 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요 내용 정한다. 이 상위법 몇 조 몇 항을 만들면서 써놔야 돼. 꼭 대통령령 만들 때 안 써놔도 된다는 거야. 판례는. 판례 입장 중요한 거야. 응? 판례에 따르면 상위법 몇 조 몇 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는다. 이거 꼭 안 밝혀도 된대. 몇 조 몇 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드는지를. 응? 판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오른쪽에 집행명령 쌍거로 3번, 동그라미 1번. 뭐 없어도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개별적 구체적인 수권이 없어도 뭐야? 두 번째 줄로 헌법상 일반적 근거만 갖고도 만들 수 있다. 응? 그러니까 헌법에서 아까 뭐였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뭐하라 그랬어?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법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바로 그 뭔 내용 정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권한 주는 규정까지는 필요 없고,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만들 권한이 있다고 인정된 것만으로도 상위법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정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매우 중요. 응? 그 동그라미 2번 눈으로 읽어봐. 상위법에 설령
이 법을 시행,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집행명령은.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어도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지 이런 거 꼭 있어야만 집행에 관한 사항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2번은 눈으로 읽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 법조문 다시 한번 소개해놨어. 헌법 75조 읽어보자.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만들 수 있고, 또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 발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야, 앞에 거 위임받은 사항 정하는 거는 위임 명령일 텐데 거기 전제 조건이 뭐가 붙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지. 그렇죠? 뭐뭐에 대해서 정할지. 자, 어쨌든 읽어. 그 다음에 헌법 76조. 그러면 뭐 대통령은 천재지변, 뭐 전쟁, 뭐 어떤 국가의 재정 경제적 위기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상시에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까지는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정해놨어, 그죠? 지나간다. 그 다음에 제 95조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장은 법률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또는 알아서 직권으로 총리령, 부령 만들 수 있다. 제 14조 중앙선관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외울 건 아니다. 한번 근거, 헌법적 근거를 읽어둔 겁니다. 자, 거기에 판례 위임 명령의 근거. 자, 1번 밑줄 쳐놨는데 특별한 건 필요 없어요. 그냥 1번은 위에 거 보자. 위임 입법이란 위임받아 만드는 법이란 뜻이지. 법률이나 상임명령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국민하고 사이 효력 갖는 성질을 가지는 일반 추상적 규법을 정립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자, 판례 2번 체크. 자, 2번을 분석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아까 배웠어.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보통 부령이야. 장관이 만든 법. 근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지 않으면, 위임 없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또 상위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상 못 정하는 거야. 위임 없으면. 그런데 밑줄 쳐놨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진 내용이 모법은 이제 상위 법률을 말하는 거지.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 라고 밑줄 치자. 모법, 그러니까 상위법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옆에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상위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정해놨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돼?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럴 때는 그 모법, 상위법에 직접 이런 거 정해라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었더라도 부여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 상위법에도 없는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막 멋대로 정해놓거나 그런 거는 안 되지. 응? 하지만 어떤 내용을 정해놨을 때는 모법 해석상, 거기 아까 넷째 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걸 명시해 놓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정해놨다든지 이런 거 정해놨다면 굳이 상위법으로부터 뭐 그런 거 정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조항 없이 만들어놨어도 그거 무효는 아니다. 응? 이 얘기야. 응? 그 정도는 정할 수 있는 거다. 응. 자, 다음 페이지. 자, 3번 밑줄. 자, 셋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3번 판례.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도,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데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밑줄 쳐. 처분 요건. 예를 들면 거기다 예를 쓰면 국민한테 무슨 허가해주는 요건 같은 거 있잖아. 국민한테 허가해주는 요건 원래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돼.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많이 정할수록 국민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을 받는 거야. 응? 그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게 헌법의 규정이죠. 그런데 거기 읽어봐. 그러면 법령에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도 법령이 규정에는 허가해주는 요건 같은 거, 처분 요건을 장관이 부령해서 지멋대로 변경해서 규정을 했대. 이게 문제 상황이야 지금. 응? 그러면 장관이 허가해주는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막 변경해서 지멋대로 규정해놨다면 행정기관인 장관이 국민의 자유를 지멋대로 막 제한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헌법에 어긋나죠. 그랬다면 어떻게 돼? 그 부령의 규정은 기껏해야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거는 인정해 줄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 뭐야?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는 법이다. 그러면서 뭐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 성격이라 그러지? 행정명령 뭘 가리키는 거야? 행정규칙을 그렇게 부른다고 우리 판례가. 요게 핵심. 그죠? 그래서 나온 결론 밑으로 다시 밑줄 친 거 내려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 위임받아 제정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든 공기업 및 준정보기관 계약사무 규칙 몇 조 몇 항은 따라서 밑줄 어디 공기업 준정보기관 계약사무 규칙 요거 밑줄 공기업 준정보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15조 1항 결론 이건 뭐야? 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위에 밑줄 친 부분. 즉 상위법으로부터 이거 변경해서 규정해라. 처분 요건 변경해서 규정해라. 할 수 있다. 이런 권한도 안 줬는데 장관이 지멋대로 상위법이 정한 뭐 허가 요건 뭐 이런 거를 지멋대로 막 까다롭게 더 바꿔서 규정해 놨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뭐야?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해 줄 수 없고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아니면 이거 저 재판하는 기준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4번도 읽어보면 4번 권리 나오지. 국민의 권리,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 이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는 언제까지 그 권리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 기간 정해놨는데 두 번째 끝에 모법인 법률의 위임도 없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이건 뭐야? 함부로 막 그 기간 상위법은 권리 행사 기간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지멋대로 막 정해놓는 거 허용될 수 없다. 그 국민의 권리 행사를 마음대로 제한하는 거잖아 행정기관이. 그 다음에 집행명령의 근거는 특별한 건 없어. 집행명령은 뭐 없어도 된다 그랬어. 굳이 상위법에 의해서 뭐뭐뭐 집행하기 필요한 뭐뭐뭐 정해라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국민의 효력 있는 법 만들 권한이 있다고 인정된 기관이기만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 2번 지방공무원법이라는 법률에서 뭐 공무원들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절차에 관해서 대통령대로 정해라 뭐 이런 위임 규정 없어도 대통령은 그 상위법 규정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알아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정해놓는 게 집행명령 아니야. 집행명령 만들 때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 정도.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자 쉬었다 합시다.